여러분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좋은 종목 골라서 좀 기다리는 거 밖에 없어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는 사실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만 조금 하신다고 하면 좋은 종목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견디고 수익을 빨리 보려고 하고 조급해하고 뭔가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식 투자에 좀 실패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선은 투자하지 말아야 될 종목에는 아예 눈길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 적자 회사는 무조건 걸러야 돼요. 뭐 미래 뭐 가치가 어떻게 됐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장사해서 돈 못 벌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뭐 깊숙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만 보셔도 초보자들은 뭐 디테일하게 막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주식을 하고 싶다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적자가 나는 회사면 이거는 끝난 거죠. 적자가 나면 무조건 투자는 하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그 기준 하나만 지키셔도 가능하신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이요. 대주주 지분율은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건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주주 지분이 50% 이상을 넘어서 70%, 80%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제가 적정하다고 보는 선은 20% 이상, 뭐 한 30%, 40% 안에서 대주주 물량이 조금 적당하지 않나. 40% 이상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대주주 비율은 조금 유동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가가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좋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유동성이 없고 중소형 주면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은 보통 20에서 40% 사이가 좀 적당하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투하면 배당을 중요시 하나요? 배당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당도 그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배당주라고 해서 투자는 하지 않는데 배당을 주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꼭 살펴봐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종목이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배당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니지만 배당을 웬만하면 주는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주는 기업을 저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보고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고평가 되었을 때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코스피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 밑에 있잖아요. 3300까지 고점을 찍고서 지금 2998 거의 3000 가까이 돼 있는데 2차 충격을 예상하시고 대비하시는지 아니면 박스 횡보로 상방을 예측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시대가 가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커플링해서 지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어떤 이슈에 의해서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종합지수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의 삶이 좋아질수록 지수도 함께 상승한다. 거기에 파도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주식이 되게 단순해요. 뭐 지수가 떨어지면 뭐 개별 종목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개별 종목의 가치는 그 개별 종목에 맞게 가치 산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지수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찾을 때 우선은 나는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볼까 이거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쪽으로 할 것인지 반도체를 할 것인지 5G를 할 것인지 아니면 2차 전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서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종목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실생활에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들을 압축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상상력.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자동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 앞에만 가더라도 커피숍에 점원이 없어요. 핸드폰으로 커피를 예약하고 차 타고 가서 내리면 그 안에서 아메리카노가 타져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로봇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든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래 시대에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커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지 않는 시대가 벌써 저희 집 앞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자동화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자동화 시설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섹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로봇 섹터들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로봇 산업에.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그렇고,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고, 그 인력 감축은 다른 걸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자동화가 더뎌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미래의 세대는 모든 게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의 생활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산업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